주위에 있는 물건들 좀 보세요. 음료수 병에 있는 뚜껑, 탁자 위에 남아있는 잔돈, 욕조에 있는 고무오리, 보이는 것과 다른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고무오리는 아니고요. 다른 물건들에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용도가 있답니다. 냄비와 팬, 네, 그걸로 드럼을 칠 수 있죠? 하지만 전 손잡이에 있는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공간을 절약하려고 요리기구를 벽에 걸기 위한 구멍이 아니에요. 그 구멍에 나무 숟가락을 넣어 거치하면 레인지나 조리대를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죠. 나무 옷걸이는 플라스틱 옷걸이나 금속 옷걸이보다 더 편안하고 멋질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옷을 씹길 좋아하는 벌레와 나방을 쫓아내줘요. 다음번에 옷걸이 사러 갈 땐 향나무로 만들어진 걸 사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막대 사탕 꼭대기에 있는 구멍은 그저 제조업체에서 호의로 준 호루라기가 아니에요.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죠. 막대 사탕은 처음에는 액체여서 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일단 굳게 되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자리에 있게 되죠. 지우개의 파란 면은 펜 잉크를 지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두껍고 거친 종이를 위한 거예요. 여전히 펜 잉크를 잘 지우지만 다음에 얇은 종이를 쓰려고 할 때는 이 다른 의도된 목적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찢어진 거구나 하고요. 음료수 병뚜껑 밑에 부드러운 둥근 부분이 크고 두꺼운 콘택트 렌즈 같아 보인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나요? 뚜껑 자체는 액체를 병 안에 보관하기에 충분한 반면 부드러운 부분은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죠.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탄산은 순식간에 김이 빠질 거예요. 아마 구입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제 작은 튜브의 뚜껑을 확인해 봅시다. 위를 보면 속이 비었고 작고 뾰족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왜 거기 있는 건지 궁금했다고요? 그건 튜브를 봉인하고 있는 호일 스티커를 뚫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 목 부분은 구멍에 딱 맞고 뾰족한 부분은 봉인을 뚫도록 설계되어 있죠. 손가락으로 그 작은 호일 봉인을 뜯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차에 있는 머리 받침대는요. 키에 따라 금속 막대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좋고 재미있죠. 하지만 머리 받침대가 완전히 분리도 되는데 이때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분리되는 걸까요? 비상시에 차에 갇혔을 때 창문을 깨기 위해 그 금속 다리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포스트잇 메모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알림장이지만 청소할 때도 편리합니다. 노트북을 닦을 물티슈가 다 떨어졌다면 아니면 일어나서 갖고 오고 싶지 않다면 포스트잇을 키보드의 지저분한 곳에 붙여놓고 떼어내기만 하면 돼요. 몇 번 반복하면 빵 부스러기 없는 키판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 노트북이 꺼져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캠핑 여행 중인데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물론 핀셋을 갖고 오진 않았죠. 누가 그런 걸 갖고 다니나요? 잔돈이 좀 있다면 직접 핀셋을 만들 수 있어요. 3개를 쌓고 가운데 있는 걸 반쯤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다른 2개의 동전을 한 번에 집으면 아주 정확하게 작은 걸 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죠? 이제 가시 없죠? 혹은 데이트하는 중인데 코털이 삐져나왔을 때도 유용해요. 그럴 때가 제일 싫어요. 아니면 캠핑 중에 칼이 무뎌져 있는데 칼 가는 기구를 챙기는 걸 까먹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라믹 커피컵을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완벽한 숫도를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머그잔의 하단 테두리는 컵의 나머지 부분과는 달리 매끄럽지도 윤이 나지도 않아요. 칼날을 이 모래 같은 표면에 대고 밀면 칼을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치실은 챙기셨죠? 그렇다면 버터처럼 부드러운 것을 자를 칼도 필요 없어요. 치실이면 됩니다. 보너스 팁이에요. 또한 치실로 립스틱 끝을 약간 자를 수도 있어요. 혹시 뚜껑이 열린 채로 땅에 떨어져서 표면이 더러워졌을 때 말이죠. 아니면 친구랑 나눴었는데 약간의 세균 혐오증이 있을 때도요. 저 만지지 마세요. 저 밖에 있는 모든 애완동물 부모님들을 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구는 고양이나 개털로 덮여 있고 돌돌이 사느라 통장이 바닥날 지경이죠. 자, 고무장갑을 갖고 오세요. 안락 의자와 소파에서 애완동물 털을 줍는데 놀랄 정도로 유용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타 숟가락 가운데에 있는 구멍이 단지 스파게티를 냄비에서 꺼낼 때 뜨거운 물을 빼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원래 목적은 여러분이 파스타를 물에 넣기도 전에 시작돼요. 이 구멍에 마른 스파게티 면을 꽉 채운다면 그건 1인분에 딱 맞는 양일 거예요.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입니다. 욕실의 거울 전체에 아니면 적어도 얼굴 부분이라도 치약을 얇게 발랐다가 닦아보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거울에 김이 서리지 않을 거예요. 차의 거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치약을 들고 있을 때 튜브 바닥에 있는 이상한 자국들을 확인해 보세요. 한동안 사람들은 이 자국이 치약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공장 로봇들을 위한 자국입니다. 기계가 튜브를 자르고 접을 곳을 알 수 있도록 선을 표시한 거죠. 모기에게 물려 엄청나게 가려울 때 정말 짜증나죠. 특히 바르는 연고가 없을 때 말이에요. 연고도 깜빡하고 오신 거예요? 아마 캠핑은 여러분의 강점이 아닌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물린 곳에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발라주세요. 데오드란트는 마를 때 냉각 효과가 있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만약 데오드란트마저 없다면 그럴 땐 치약, 꿀 또는 시원한 티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목이 아프다면 마시멜로로 잠시 동안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 맛있고 달콤하고 몽실몽실한 걸로 여러분의 목이 낫진 않지만 쓴맛이 나는 치료법에 대처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실수로 화이트보드에 매직펜을 사용했다면 그 자국 위에 화이트보드 마커로 색칠해버리세요. 그 부분을 닦아내면 두 자국 모두 사라져 있을 거예요. 짜잔! 특히 도시에선 눈은 여러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소금들은 결국 우리 신발에 묻고 보기도 흉하고 씻어내기도 힘든 흰 얼룩을 만들어내죠. 더 최악인 것은 이런 소금 얼룩은 결국 가죽 등 여러 종류의 물질에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발에서 소금을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에 레몬 주스를 한 스푼만 뿌려주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포스트잇 꿀팁 덕분에 키보드가 깨끗하고 좋죠? 하지만 키보드 자판들이 각각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왜 알파벳 순서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는 과하게 편리하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옛날 옛적 컴퓨터 이전 시대에는 타자기라고 부르는 기계를 사용했거든요. 오, 전통적이네요. 어떤 타이피스트들은 너무 빨라서 타자기의 메커니즘이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먹통이 될 정도였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타이피스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글자의 순서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오늘날의 키보드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지만 쿼티 자판 배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